기술은 세상을 바꾸고 비즈니스는 그 흐름 위에서 방향을 찾습니다. 그 중심에 슬랙슨이 있습니다. 슬랙슨은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과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 IT 솔루션 파트너로서 분야별 전문 인력과 풍부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IT 환경 속에서도 슬랙슨만의 정확한 통찰력과 실질적인 대응력으로 다양한 산업에 최적화된 기술 전략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일회성 전략 컨설팅이 아닌 기술의 정착과 성장까지 함께합니다. 도구의 기능 이해부터 오류 진단, 운영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실질적인 니즈에 기반한 맞춤 교육과 세미나, 자체 지원 사이트를 통한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슬랙슨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전략 파트너로서 단기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술 파트너십을 지향합니다. 깊이 있는 해안과 실제 운영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의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을 함께하겠습니다. 오직 슬랙슨만이 가능한 IT 혁신 솔루션을 수행합니다. 지금 슬랙슨과 함께 기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안녕하세요. 슬랙슨 디지털 마케팅 팀의 타니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저희가 소개해드릴 주제는 코드 센터를 통해 알아보는 로컬 LLM 도입의 필요성과 활용법이며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제가 발표를 맡아 최근 AI 트렌드와 함께 기업 환경에서 로컬 LLM 도입이 왜 필요해졌는지, 그리고 사스 LLM과 비교했을 때 어떤 실질적인 차별성이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인 코드센터의 구조와 핵심 기능, 그리고 외부 데이터를 LLM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션에서는 코드센터의 실제 데모를 통해 IDE 연동과 웹앱 상의 AI 활용 기능, 자동 완성, 코드 추천, 문서 기반 응답 등 실무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 가능한지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세션, 로컬 LLM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GPT-4, 클라우드와 같은 초고대 언어 모델 기반의 AI 도구들이 실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GitHub Copilot, ChatGPT, Notion AI와 같은 보조 도구들은 이미 개발자 개인 수준에서 일상화되었고, IDE에 통합된 사스 LLM은 코드 추천, 문서 자동화, 검색 기능까지 아우르며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환경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외부 API 호출로 인해 소스 코드나 내부 문서가 외부로 전송된 가능성이 있고, RAG나 장문 프롬프트 사용 시 토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비용의 예측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스 LLM은 업무 용어, 도메인 지식 반영이 어렵고 커스터마이징이 제한적입니다. 이처럼 기업 환경에서는 AI 도구에 대한 보안, 비용, 도메인 커스터마이징의 한계가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하며, 특히 R&D 조직, 금융, 통신, 공공기관에서는 AI 모델 자체의 제공권과 투명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LLM은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3가지 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안입니다. 민감한 코드나 문서가 API 호출 과정에서 외부로 전송되는 구조는 보안 정책 또는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위반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는 비용 예측 불가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LLM은 대부분 토큰 단위로 과금되는데
검색 기반 RAG를 도입하거나 문맥을 길게 입력하는 경우 기준 대비 3에서 5배 이상 토큰이 사용되어 TCO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최근 콘텍스트 윈도우 확충과 RAG 적용으로 평균 토큰 사용량이 약 5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커스터마이징 한계입니다. 사내 용어 재개, 업무 시나리오, 지식 그래프 등을 모델 수준에서 반영할 수 없고 프롬프트 레벨에서의 제한적 제어의 크지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바로 로컬 LLM, 즉 로컬 또는 온프레미스에서 직접 구동하는 언어 모델입니다. 말 그대로 외부 API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서버나 인프라에서 모델을 직접 호스팅하는 구조입니다. 최근에는 미스트랄, 라마2, 딥시크 등 다양한 오픈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사내 GPU 자원으로 수백억 파라미터 모델을 실용적인 속도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벡터DB와의 통합, 프라이빗 검색, IDE 용도까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 기업별 요구사항에 맞는 LLM 플랫폼 내재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로컬 LLM은 도입했을 때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동제 가능성입니다.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보안 리스크가 큼복적으로 제거되고 사내 GPU 자원을 활용하면 호출량이 늘어도 비용은 고정비에 수렴할 수 있습니다. 응답 속도 면에서도 API 호출 병목이 없기 때문에 재감 지연이 훨씬 적고 커스터마이징도 단순 프롬프트가 아니라 벡터DB 연동, 사내 용어 튜닝, 파인튠 등 도메인 최적화 수준까지 가능한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별점입니다. 특히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상용 LLM의 절반 이상이 보안 취약 등급 D에서 F까지를 받고 있으며 민감한 프롬프트 내용의 약 8.5%가 실제로 고객 정보나 내부 기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I 기 유출, DLS 설정 미흡, 프롬프트 로깅 등의 문제로 인해 데이터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승인되지 않은 AI 툴 사용, 섀도우 AI나 AI 에이전트를 통한 내부 시스템 우회 접근 같은 위협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컬 LLM은 네트워크 외부와의 연결을 원천 차단하고 AI 호출과 데이터 흐름을 모두 사내에서 동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보안 정책과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을 종족시키는 데 있어 가장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안입니다. 실제로 로컬 LLM을 도입하는 흐름은 보통 3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외부 연결이 제한된 금융, 공공기관 등에서는 코드나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는 SaaS 모델을 채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로컬 LLM이 필수입니다. 둘째, 사내 문서 기반의 질의응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RAG 기반 문서 검색과 요약을 로컬 LLM과 결합해 실제로 일선 부서의 문서 소통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IDE 용동 자동 완성 도구를 통해 개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조직입니다. 로컬 환경에서도 코파일럿 수준의 보조 기능이 가능하며 프로젝트 코드베이스와의 맥락 연계가 훨씬 우수합니다. 이러한 각기 다른 요구사항들을 하나의 일관된 구조로 통합하려는 흐름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고 앞으로의 세션에서 다룰 대표적인 로컬 LLM 솔루션 코드센터는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코파일럿 클라우드 기반 API 호출
전체로 하기 때문에 보안 통제가 어렵고 커스터마이징도 프롬프트 수준에 그칩니다. 반면 코드센터는 사내망에서 동작하며 프라이빗한 데이터와의 연동, 모델 자체 커스터마이징, 응답 속도 단축 등에서 훨씬 높은 제어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고빈도 호출이 발생하는 대규모 개발 조직에서는 비용 계책성과 보안성 측면 모두에서 유리한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로컬 LLM은 단순히 클라우드 대안을 넘어 AI를 조직 내부로 통합하는 총략적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 속도, 비용, 도메인 종합성이라는 관점에서 대규모 조직일수록 로컬 LLM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LLM 관련 연구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표적인 로컬 LLM 기반 플랫폼인 코드센터의 기능 구성, 그리고 외부 데이터 참조 방식을 김명성 책임님께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코드센터를 통해 알아보는 로컬 LLM 도입의 필요성과 활용법 세미나에서 두 번째 세션인 로컬 LLM 활용과 코드센터 소개를 맡은 슬랙슨 김영선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컬 LLM 도입 시 필요한 LLM 관련 주요 개념과 관련 용어들을 알아보고 LLM 모델 내부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방식과 외부 데이터 참조하는 방식에 대해 비교하고 두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로컬 LLM 기반 온프라미스 AI 코드 어시스턴트인 코드센터를 소개하고 코드센터에서 외부 데이터를 참조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LM 주요 개념 및 관련 용어입니다. 로컬 LLM 도입 시 필요한 LLM 관련 주요 개념과 관련 용어들을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는 LLM 도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대부분 들어보시거나 사용하고 계시는 용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는 용어에 대해서는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놓치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도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LLM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의 약자이고요. 수많은 파라미터를 보유한 인공신경망으로 구성되는 언어 모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자기지도 학습을 통해 훈련을 하고 자연어 처리 작업, 특히 언어 생성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LLM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유능한 LLM은 GPT라고 하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GPT 방식의 LLM에는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엔트로픽의 클로드와 같은 생성형 언어 모델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XI의 그록, 딥시크, 메타의 람마, 알리바바의 크웬, 미스트랄의 믹스트랄, 구글 딥마인드의 젬마와 같은 LLM들도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학습입니다. LLM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바로 LLM 학습과 관련된 내용일 텐데요. 먼저 학습은 모델이 입력 출력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내부 가중치, 즉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학습을 시키는 데에는 명확한 질문과 그에 대응하는 답변이 쌍으로 구성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프리트레이닝은 범용 언어 능력을 익히는 초기 대규모 학습, 파인 튜닝은 특정 분야와 목적에 맞게 모델을 추가 학습시키는 것, 그리고 인스트럭션 튜닝은 사용자의 명령, 지시문을 더 잘 이해하고 반응하는 형태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일반 사용자가 LLM과 대화하는 과정에서는 모델이 따로 학습을 수행하지는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이 학습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인 튜닝, 로라 그리고 큐로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인 튜닝은 사전 학습된 LLM을 법률, 의료 또는 특정 회사의 사내 데이터와 같은 특정 도메인에 특화되도록 추가 학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고정된 지식을 주입해서 고품질 도메인 대응이 가능하지만 학습 비용이 높고 주기적인 재학습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요청 내용이 반복적이거나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는 특수 도메인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라는 파인 튜닝의 경량화 기법입니다. 기존 모델의 가중치는 그대로 두고 낮은 차원의 가벼운 학습 파라미터만 추가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큐로라는 모델을 양자화해서 GPU 메모리 부담을 크게 줄인 로라의 확장 버전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소형 서버나 로컬 환경에서도 파인 튜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 스타트업이나 개인 연구 등에서 로컬 LM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데 적합한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LLM 옵스입니다. LLM의 개발, 운영, 모니터링과 최적화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론 및 도구의 집합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LLM의 프리트레이닝, 파인 튜닝, 로라와 같은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두 이 LLM 옵스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LLM 옵스에는 LLM의 효율적 운영 및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위한 일련의 기법, 도구, 프로세스가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LLM을 현업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쓰이도록 돕는 데브옵스와 AI 운영 체계가 합쳐진 개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구성 요소로는 모델 선택 및 버전 관리, 파인 튜닝 및 지속 학습 관리, 서빙 인프라 구성, 품질 측정과 로깅 및 모니터링 등이 있겠습니다. LLM 옵스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예시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과 토커나이제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토큰은 AI 모델이 처리하는 최소 데이터 단위로 단어나 문자, 음절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토커나이제이션은 일반적인 텍스트를 모델이 처리 가능한 단위로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텍스트나 소스 코드를 이렇게 단어나 어절별로 토커나이제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라미터,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파라미터는 모델이 응답을 생성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설정 또는 구성을 가리킵니다. 모델의 창의성, 일관성, 정확성, 길이 등 생성할 답변의 다양한 측면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과 판단 기준이 담긴 숫자 값으로 실제로 각각의 파라미터는 0.2, 마이너스 3.5 이러한 실수 값을 나타냅니다. 모델의 파라미터 수와 이 범용적 능력에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존재해서 모델의 파라미터 수는 모델의 성능, 모델 인텔리전스와 응답 품질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현재 알려져 있는 주요 모델별 파라미터 수인데요. 수치인 B는 빌리언, 즉 10억 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람마는 버전에 따라 1B, 3B, 8B부터 90B, 최대 450B, 즉 40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딥시크 V3 같은 경우에는 671B, 클로드 3.5는 175B,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GPT-4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T인데요. 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현재 약 1.76조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는 사용자가 LLM에게 입력하는 지시문, 질문과 같은 텍스트를 나타내는데 자연어, 코드, 제이슨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고 프롬프트의 품질에 따라 모델 응답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은 편인데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LLM에게 원하는 출력을 얻기 위해서 입력 문장,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조정하는 기술입니다.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하는데 불필요한 표현은 배제하고 직접적으로 지시만 주는 방식인 제로샷 프롬프팅,
몇 가지 예시를 지시문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인 few-sat prompting, 단계별로 사고 과정을 따라가며 설명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인 chain of thought prompting 방식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롤 프롬프팅은 특정 역할이나 전문성을 미리 부여해서 일관된 톤과 관점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아웃풋 포매팅은 표나 제이슨, 마크다운 등 출력 형식을 명확히 지정해서 조금 더 원하는 정보에 가까운 내용을 출력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출력 형식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시스템 프롬프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는 모델의 성격, 말투, 역할 등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고정된 프롬프트입니다. 사용자의 질문보다 먼저 주어지게 돼서 모델 응답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시스템 레벨에서 관리자에 의해서 설정할 수 있는 프롬프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스템 프롬프트의 내용은 사용자에게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일반 프롬프트, 사용자 프롬프트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사용자 프롬프트에서 지정한 성격이나 말투, 역할들은 이어지는 후속 메시지로 변경이 될 수가 있지만 시스템 프롬프트는 사용자 메시지로 변경될 수 없다는 아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의 말투나 역할 이외에도 답변에 활용할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토큰 사용량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관성 있는 응답 유도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추가 정보 제공용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컨텍스트입니다. 컨텍스트는 LLM이 응답을 생성할 때 참조하는 전체 입력 정보의 묶음입니다. LLM이 입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응답을 생성하기 위해 참조하는 모든 문맥 정보가 포함됩니다. 시스템 프롬프트, 사용자 입력, 이전 대화 내용, 외부 삽입 정보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흔히 이제 LLM을 사용할 때 대화 내용을 학습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도 실제로는 LLM이 이전 대화 내용을 프롬프트로 참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LLM은 컨텍스트에 포함되는 정보만 기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때 참조했던 문서나 대화 이력을 장기적이나 또는 영구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컨텍스트 윈도우와 컨텍스트 인젝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컨텍스트 윈도우는 LLM이 한 번에 인식할 수 있는 토큰의 최대 수입니다. 앞선 페이지에서 LLM이 참조했던 문서나 대화 이력을 영구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바로 컨텍스트 윈도우의 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텍스트 윈도우는 LLM이 컨텍스트를 통해 참조할 수 있는 최대 수치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러다 보니 컨텍스트가 길어질수록 정보 보존력이 증가하게 되지만 컨텍스트 윈도우 크기를 초과하게 되면 앞 내용부터 순차적으로 정보를 삭제해서 손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컨텍스트 인젝션이란 문서, 코드 등 외부 지식 정보를 프롬프트 내부에 직접 삽입해서 모델이 참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챗GPT 등을 사용하실 때 흔하게 참고용으로 문서를 업로드하거나 코드 조각 같은 것을 함께 입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방식이 컨텍스트 인젝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텍스트 인젝션 방식은 별도 시스템이 불필요해서 구현이 간단하지만 이 컨텍스트 윈도우를 빠르게 소모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RAG에 대한 설명입니다.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해서 외부 지식 베이스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응답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LLM 모델 학습점 이후의 최신 정보 또는 특정 도메인 내부 정보, 코드 등을 응답에 참고시킬 수 있는 방식입니다. RAG에서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벡터화해서 DB에 저장한 뒤에 DB 검색 결과를 응답에 참고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계를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이제 데이터 청킹이라고 해서 LLM에 입력할 수 있는 길이 제한만큼 저장할 데이터를 먼저 나누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임베딩이라고 하는 문장 벡터화를 진행하고 DB에 저장한 뒤에 랭체인과 같은 툴을 활용해서
모델에서 이 벡터 DB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RAG 방식을 사용할 때에는 정확한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으며 상대적으로 검색 과정으로 인한 응답 시간 지연이 다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LLM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요 용어들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방식과 내부 데이터를 참조하는 방식, 특히 RAG 방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두 방식을 비교해서 장단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LM 학습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 언어의 구조와 의미를 수치화된 지식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입니다. 알아두실 점은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질문과 그에 대응하는 답변 쌍으로 구성된 학습 데이터를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파인 튜닝이나 로라 방식 등에도 모두 필요한 내용인데요. 간단한 예시를 한 가지 가져왔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문장은 어떤 시스템의 요구사항 내용 중 일부를 가져온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CAN에 연결된 바디 컨트롤러는 CAN 메시지 CL1502를 통해 정확히 클램프 1호 상태를 신호로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제 관련된 상세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요구사항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 문장을 LLM에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아래 보이시는 예시와 같이 질문, 답변 쌍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을 시켜줘야 합니다. 여기서는 총 4가지의 문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이러한 데이터 형식의 변환이 단순한 파싱과 같은 기법으로는 만들 수 없는 형식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본격적인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만 진행해도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내용은 LLM 학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LLM 옵스의 라이프 사이클 예시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LLM 옵스는 LLM의 개발, 운영, 모니터링과 최적화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론 및 도구의 집합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LLM 옵스는 모델 초기 학습뿐만 아니라 파인 튜닝이나 로라 방식 등으로 체계적인 학습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각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학습 계획이 필요하겠고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고 실제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 학습시킨 내용을 평가하고 검증해서 서빙하는 과정. 여기서 서빙은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배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LLM을 운영하면서 모니터링하는 과정,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피드백을 반영해서 다시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시중에 완드비와 같은 전문 도구의 사용이 필요하고 학습 과정에서 상당한 하드웨어 리소스를 필요로 한다는 부분도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모델을 학습시키는 절차와 비용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 중 하나가 RAG 방식입니다. RAG 방식은 미리 저장해 놓은 지식 베이스, 벡터 DB를 따로 준비해 놓고 LLM이 관련 정보를 검색하게 하여 이를 기반으로 응답을 생성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벡터화해서 DB에 저장하고 DB 검색 결과를 응답에 참조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RAG 방식의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참조시킬 데이터를 이 벡터 DB에 미리 저장시켜 놓고 사용자의 입력, 요청을 받게 되면 LLM이 벡터 DB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해서 결과에 참조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RAG 방식의 적용 예시를 한 가지 가져왔습니다. RAG에서 이야기하는 벡터 DB를 참조했을 때 답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림으로 설명한 자료인데요.
예시에서는 먼저 RAG 데이터 참조 없이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픈AI CEO인 샘 알트만이 이사회에서 갑자기 해고되었다가 단 3일 만에 다시 회사에 고용된 사실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 아마 이 모델에 지금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는 해당 사건 이전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보면 현재 오픈AI CEO의 해임 및 재고용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AI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인공지능 환각에 의해 마치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엉뚱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증상도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RAG 데이터를 참조해서 답변을 시켜본 상황입니다. 먼저 벡터DB에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들을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LLM이 이 DB의 내용을 직접 검색해서 답변에 참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직접 LLM을 학습시키는 복잡한 과정이 없이도 마치 학습을 시키는 것과 같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LLM에게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방식과 RAG 방식에 대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학습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일단 학습이 이루어지고 나면 별도 외부 참조 없이 즉시 응답이 가능하다. 외부 문서 검색을 실패하는 경우와 같은 외부 환경 이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학습된 데이터에 따라 특정 산업이나 업무에 최적화된 고품질 출력이 가능하다. 그리고 검색 단계를 생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행 속도가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새로운 지식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재학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다 보니 변경된 정보 대응에 대한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다. 학습을 진행하려고 할 때 고성능 GPU와 같은 높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학습 데이터의 구조상 학습된 데이터의 출처를 LLM이 따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답변의 출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흔히 놓치기 쉬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자칫 잘못해서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가 학습되었다, 학습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학습되었다 하는 경우에는 특정 정보만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단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RAG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벡터DB에 언제든지 문서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비교적 손쉽게 반영할 수 있다. 참조할 문서를 직접 DB에서 검색하는 방식이다 보니 답변 출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학습과는 달리 현재 사용 중인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식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도메인 용도로 사용 중이더라도 언제든지 다른 영역으로 도메인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축 비용이 낮다. 이러한 점 등이 장점으로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 환경 요인에 따라 간혹 문서 검색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검색, 답변 내용 구성 및 답변 생성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번에 삽입할 수 있는 문서의 양이 제한된다라는 단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각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RAG와 같은 데이터를 참조시키는 방식이 직접 LLM을 학습시키는 방식보다 접근하기가 다소 용이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사내의 로컬 LLM 기반으로 도입 및 활용이 가능한 온프라미스 AI 코드 어시스턴트인 코드센터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코드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참조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센터는 온프라미스 코딩 어시스턴트입니다. 인터넷 연결 없이 LLM 모델을 내부망에 구축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심지어 에어갭 환경에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스 코드나 민감 정보에 대해서 사내 데이터 보안에 용이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코드 자동 완성이나 인라인 챗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데 간단한 함수부터 복잡한 프로젝트까지 다음 코드를 미리 예측해서 기능을 제공하고
이때 사용자의 코딩 스타일과 패턴을 참조해서 스마트한 제안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IDE와 매끄럽게 연동이 되어서 자연스러운 코딩 파트너처럼 작동하고 코드 화면에서 인라인 챗을 통해 맥락 기반으로 대화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IDE와 연동하지 않더라도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컨텍스트를 참조시킬 수 있는 UI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 통계나 사용자 컨텍스트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관리자 관점에서도 잡이나 활동 모니터링 등의 손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프로바이드를 통해 다양한 기소스 코드를 연결하거나 디벨로퍼 덕스를 연결해서 내부, 외부 개발 가이드를 참조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로컬 LLM 방식을 지원하다 보니 RAG나 시스템 프롬프트 등의 유연한 데이터 참조 설정을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코드센터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에서 실제 데모 시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코드센터에서 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참조시킬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컨텍스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옵션인데요. 사내의 Git 레파지토리, GitHub GitLab상의 레파지토리를 URL 기반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연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앞에서 보이시는 예시 화면처럼 UI상에서 직접 참조시킬 레파지토리를 선택해서 소스코드 내용을 답변에 참조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벨로퍼 덕스 설정입니다. 컨텍스트 프로바이더와 동일한 기능인데요. 레파지토리가 아닌 일반 도큐먼트 문서를 참조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로컬 LLM을 사용하다 보면 도입 이후에 신규 기능들, 신규 버전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반영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러한 기술들의 가이드 문서를 링크 형태로 참조시킬 수가 있고 참조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멘션 형태로 답변에 참조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에는 사내에서 사용되는 위키 사이트 등을 참조시킬 수 있도록 커스텀 사이트의 링크 연결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정은 시스템 프롬프트 설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단순한 설정 파일 형태로 간단하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말투나 역할뿐만 아니라 간단한 추가 정보도 답변에 참조하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DOC Ingestion API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REST API 엔드포인트를 제공을 해서 답변에 참조시키고자 하는 외부 정보를 입력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입력된 정보는 관리자 화면에서 목록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사용자는 마치 컨텍스트 프로바이더의 디벨로퍼 독스를 참조시키는 것처럼 간단한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답변에 참조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센터에서 현재 프로젝트의 소스코드 내용을 답변에 참조시키는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Retrieval Augmented Code Completion이라고 해서 IDE 연동 시 개발자가 현재 IDE에서 사용 중인 프로젝트의 소스코드 내용들을 RAG 방식으로 참조해서 코드 생성 등의 답변에 활용하는 방식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코드센터에서 RAG를 적용시킨 모습의 예시입니다. 코드센터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은 아니지만 로컬 LLM을 활용하다 보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벡터DB를 참조시킨 후에 UI에서는 다른 컨텍스트 프로바이더의 도큐먼트를 참조시키는 것처럼 멘션 형태로 간단하게 해당 벡터DB 정보를 참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확인해 보시면 RAG를 참조했을 때와 참조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답변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LLM과 관련된 중요 용어부터 학습과 참조 방식의 비교, 그리고 코드센터에서 외부 데이터를 참조하는 다양한 방식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저희 개발자인 니키타가 실제 제품 시연을 통해 코드센터를 사용하는 예시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세션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Nick, and today I want to tell you a little bit more about Code Center. Code Center is self-hosted AI coding assistant designed for local code auto-completion powered by LLMs. It works entirely local, without sending any code to the cloud. It supports popular programming languages like Python, TypeScript, Golang, Java, and more. It integrates with Visual Studio Code, JetBrains IDEs, Vim, NeoVim, and Emacs. It uses large language models to generate code suggestions based on your current project context. It runs easier on your local machine or on a private service. Everything stays under your team control. Self-hosting brings a number of critical advantages. First is privacy. Your code and data never leave your infrastructure. This is crucial for closed repository, internal systems, startups, or enterprise environments. Second is control. You can use custom models, fine-tune configurations, and adapt the assistant to your team tech stack. Third is performance. No network latency. Auto completion is instant. You can leverage your own GPU on servers, including RTX 4090 or 5090 class hardware. And extensibility. It support for new languages or frameworks, seamlessly integrates your internal knowledge base, wikis, and documentations via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and embeddings. I will tell a quick overview of my demo flow. Code Center supports installations on Windows, Linux, macOS via Homebrew, and containerized deployments via Docker and Docker Compose. During setup, you can select which models to use. After that, you create an account and connect your IDE sections. Our demo environment is running on an Intel i7 12712 core CPU, 64 gigabytes of RAM, and NVIDIA RTX 5090 with 24 gigabytes of video RAM. The operation system is Ubuntu 24, and the installation was done via Docker Compose. Let's review setting page. First, here you can view which models are active on the System tab. You can see that now we're using Mistral 3.1 as chat agent and Gina Embeddings version 2 as embeddings model. You can monitor a context indexing job under the jobs tabs. You can see which jobs is failed, what problems you have in that, how it's going on. You can review team usage patterns in the reports tab, where's acceptance rate, how much total completions and acceptance. And in users and groups section lets you manage user permission and access levels. You can invite new users, change access levels, or another users, create and manage groups. One of the most powerful aspects of modern AI coding tool is the ability to work with your project context, not just a single file. This includes both code and documentations. Code Center makes it incredibly easy to connect this source, literally just a few clicks. Let me show how to connect the Git repository. You can either link a standalone repository or connect via platforms like GitHub or GitLab, including self-hosted instances. We'll try to add GitLab self-hosted. Just specify the name. We need to provide our GitLab instance URL, and personal access opens with IP scopes. After connection is made, Code Center begins indexing the repository, and you can monitor this process via logs.
I have connected projects. You can see that it's already indexed and connected. Beside codes, you can also connect developer documentation. Code Centers offers built-in supports for source like Golang, React, C Sharp, or Java, and other languages documentations. I will connect the MCP server documentation page as context provider. It looks the same easy as Git repository. Provide the name. And put the URL. You start crawling and listen information. I already have this link as connect context providers, so I don't want to wait until indexing will finish. Now let's move to one of the most useful features, the coding chat in the web interface. That's where it looks like Code Center truly shine. Being able to ask about unfamiliar code and get instant helpful responses boost my efficiency. Here I can select Git repository as context. And I will choose documents about MCP servers as context too. I will ask what does config.json configure? I'm expecting to get information about environment variables, meaning for that project. As you can see, I get an answer that I can provide. I get an instance URL and credential for my MCP server. Let's ask what tool is available in that MCP. Model said that we have two available tools. First is get projects info for getting information about every project in the provided GitHub instance, and get project info for get detailed information about specific project by its IDs. In addition of general question and answer, we can also narrow the context using the code browser. We select in our context, choose the files, and we can ask some questions about this code writing chat. Besides explanations, the model can generate unit tests, write documentations, and help with debugging. I will choose write documentations about this function. And I got an answer for that. Another major highlight in the child built into the IDE. When I'm stuck or unsure how to approach a certain task, or if I want to refactor some legacy code, I can simply open the integrated chat. I ask a question and the system gives me an explanation of refactored snippet. For example, I will ask Code Center how can I add a new tool. And I got an answer, good answer, based on my project context. When I'm starting using Code Center, the first thing that really impressed me was autocomplete and inline suggestions. I will show you how it's working. I'm starting to write new function.
Just for example, this function will get repositories without any parameters. And I'm expecting that code suggestions will suggest me same example that for another functions. I'm just pressing tab, the code inserted in my code base. And probably the most powerful feature, context awareness. Code Center is fully aware of the entire project. It understands which libraries I'm using, which files and functions exist, and even references code from other parts of the project. It's a level of insight that makes a big difference, especially compared to generic AI tools. To wrap up, let me highlight why Code Center isn't just another autocomplete plugin. For developers, it's a huge productivity booster. You don't just get smart code suggestions, you get project-aware answers. It saves times, reduces cognitive load, and speed up onboarding into new code bases. For team and companies, it provides full control and security. You own your infrastructures, your models, and your data. No reliance on external cloud services. You decide what models to use, how to structure your context, and how to scale the system. Code Centers also helps retain knowledge inside the teams and makes it easier to share and use that knowledge. A new developer doesn't need to spend weeks ramping up. They can just ask questions and get context-aware answers. That's why we believe in Code Center. It's not just a tool; it's a foundation of modern AI system software development. I hope that information was useful for you.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네, 이번 웨비나에서는 로컬 LLM의 필요성과 도입 전략을 알아보고 LLM 도입 시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용어들과 코드센터에서 외부 데이터를 연동하는 주요 방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코드센터를 활용해 웹앱 및 IDE 연동 기능 등을 시연하여 실제 현업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생성형 AI의 빠른 확산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대형 언어 모델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과 성능, 비용 측면에서 로컬 LLM은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신 코드센터를 통해 조금 더 손쉽고 현실적인 로컬 LLM 도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